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세와 함께 보시죠. 자,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은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기업입니다. 현대 에버다임 많이 들어봤었죠. 과거에 트럼프 지지율이 상당히 높을 때 큰 상승이 나왔던 기업인데 이번에 다시 이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최근에 이 허리케인이 강하게 오다 보니까 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나에 대한 부분에서 사망자도 좀 있고 하니까 실망감도 있었을 거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중동 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항만 파업이 있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영향이 아마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경합주에서 4승 2패 1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 정도 주에서는 승리를 했고, 2개 정도 주에서는 패배를 했고, 1개 정도에서는 좀 애매한 흐름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배당률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쪽이 좀 과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풍력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빠지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 정책 쪽에 힘이 몰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했었죠. 대통령이 되자마자 나 우크라이나 지원 끊어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쟁이 끝나면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 현지에서 이 드릴 크레인 트럭을 양산하는 기업이 현대 에버다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이 기업 자체가 좋다고 올라가기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캐터필러라고 하죠. 미국의 중장비 1위 기업입니다. 이미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의 중장기 상승세가 이어지면 거기에 따라 국내 기업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이 지지율이 한참 높을 때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바닥을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세를 돌려주고 있죠. 왜 추세 돌려준다고 했죠?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가 좀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초가 이하로 양봉보다는 음봉에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상단에 약 8,900원 라인대입니다. 매물대가 윗꼬리가 많죠. 그 부분 돌파해야 더 큰 상승 기대해 볼 만하고요. 손절가는 7,200원입니다. 이 저가의 매물대 쌓여있는 구간이 7,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목표가 잘 대응하면서 아마 이 지지율에 따라 좀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의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럼프 트레이드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는데요. 최근 이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 다들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증시 안에서 캐터필러를 필두로 해서 이 중장비 기업들의 상승 랠리, 이에 따른 훈풍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거든요. 목표가 8,900원, 손절가 7,200원 잡고 대응해 볼게요. 자, 바로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김동석 전문가의 종목 현대 에버다임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8,900원, 손절가는 7,20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동아소시아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동아소시아홀딩스 같은 경우에 동아제약이나 ST젠 바이오 혹은 이제 동아 ST와 같은 이런 그룹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바카스 그리고 뭐 요즘 최근 멀티비타민으로 유명한 뭐 오쏘물 이런 제품에 대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최근에 이제 좋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이제 호재가 나올 경우에는 고가 돌파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아소시오 홀딩스도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동아 ST라는 이제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했고, 이제 얼마 전에 FDA 품목 허가 승인을 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생산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계열사 중에 ST젠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CMO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동아 ST에서는 그 약품, 이제 신약을 좀 개발을 한 상태고, 이제 본격적으로 ST젠 바이오에서 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 이밀도사를 생산을 할 거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아마 생산에 들어가서 판매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 들어서 이 생물보안법에 의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국내 CDMO 기업들, CMO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STGen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CMO 기업으로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지금 실적이 계속 죄송합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을 잠깐 보여드리고 가면요.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뭐 7천억 중반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7,7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1조 원을 기록을 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조 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게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더 성장한 857억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부채 비율이 잠깐 좀 증가한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정 증설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투자가 좀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런 부채 비율이 살짝 상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 돈을 꾸준하게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부채 비율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흑자를 통해서 계속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0%에서 작년 기준으로는 3,100%까지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그만큼 꾸준하게 실제로 좀 돈을 벌고 회사에 좀 쌓아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을 벌었으면 이제 뭘 할 수가 있나요? 바로 배당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현금 배당과 그다음에 이제 주식 배당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3년간 한 300억 원 이상의 현금 배당을 하기로 좀 발표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매년 3%의 주식 배당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고 갈 텐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다시금 이제 고점 구간을 좀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가는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 현재가보다는 살짝 아래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직전 고점은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봉 차트로 좀 접근을 할 텐데, 이전에 좀 고가가 형성이 돼 있는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13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꼬리도 여러 차례 달았었고 음봉으로 밀렸었던 그런 흔적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13만 5천 원으로 잡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저점 혹은 이제 매물대가 좀 가장 크게 쌓여 있는 가격대가 현재는 10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절가는 10만 5천 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에 대한 AS 진행해 볼게요.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여기에 더해지는 이상기후 현상, 사료주들의 급등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꼽아주셨던 한일사료 최고가 기준 16% 수익률 달성했거든요. 추가 전략 들어볼게요.
이제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추가적인 이슈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적으로 이제 마찰을 좀 빚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 이 수출로에 또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곡물에 대한 수출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구간인 만큼 이 곡물주들, 사료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추천을 드린 이유가 애초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특히나 이런 이슈가 좀 있었을 때 슈팅을 좀 보고 빠져나오는 관점에서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한 수익권이 나왔고 또 목표가도 충분히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고 나오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절반 정도 이상은 좀 수익을 챙겨두시고 보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지금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4,800원 구간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회색선이 장기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121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 상단을 유지를 해준다, 혹은 4,800원 이상을 좀 유지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윗꼬리 구간을 잡아먹는 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수익 챙기고 교체 매매 하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일 사료에 대한 추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소시홀딩스의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카스와 오쏘몰,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막강한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이 탄탄한 슬적 기반으로 배당 매력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긍정적인 주주 환원책 기대된다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주영 전문가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AI 반도체의 핵심인 MPU IP와 메모리 시스템 IP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 업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준비를 좀 했고요. 삼성전자와 TSMC를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시장 좀 보시면 전일 미국의 유가 급락, 그리고 엔비디아 신고가 갱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좋은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11월 5일에 있을 미 대선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은 이 빠른 순환매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순환 사이클 랠리에 맞춰서 눌림목 관점에서 공략을 하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향 강한 수요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좀 강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충분히 기술적 흐름상, 그다음에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서 지금부터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이제 올 4월 달에 기존 대비 성능이 4배 개선된 NPU를 출시했고요. 새로운 신경망에 이제 대응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 자율주행, 카메라, 모바일 기기,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제품에 가장 적합하게 이제 설계된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요. 또 이 HBM 관련주들을 제외하고 최근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그 CXL 관련주인데요.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가 올 하반기에 CX 상용화를 좀 앞두고 있는데, 상용화 된다라고 한다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메모리 컨트롤러 IP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서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재료고요. 또 이제 그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그 실적 컨셉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도 있겠지만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올 2024년 말에 파운드리 생태계인 OIP 가입을 할 것으로 좀 예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재료가 나와주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레벨럴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또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7월 22일 날 제3자 배정 이상증자를 통해서 한 600억 정도의 이제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보통 이제 상장사의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이 참여를 하지 않는데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톤브리지 벤처스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300억씩 각각 투자해서 600억의 자금이 좀 들어왔고요. 보통은 이제 CB나 RCP와 같은 전환 우선주를 선택하는데 CPS 방식으로 좀 들어왔고, CPS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만기의 상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발행자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투자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의외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굉장히 좀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2021년 상장 당시에 2만 원대 전량 보유를 좀 처분하면서 이제 프리 IPO 단가에서 투자했던 단가 대비 5배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좀 판단하기 때문에 가볍게 투자했다기보다는 이제 수년간 지켜보다가 투자 의사 결정이 좀 이루어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 전환 단가는 이제 23,341원이었고요. 최저 조정 단가가 14,239원인데 이미 주가가 내려와서 14,239원 이하로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여유 있게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실적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자, 상장 당시 때부터 이제 적자폭이 굉장히 좀 컸던 회사인데 2024년도에 매출은 한 50% 정도 늘어나고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폭이 좀 늘어나면서 2025년, 2026년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2,800억 정도 수준이니까 절대적인 펀드멘탈만 놓고 보면은 뭐 싸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인데, 2026년도 PBR을 땡겨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가격대는 좀 적정해 보이고요. 지금 신규 상장 당시에 이제 공모가가 10,000원이었음을 감안했을 때는 뭐 현재 가격대 매출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제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요. 신규 상장하고 살짝 내려왔다가 10,000원대부터 38,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한 6개월 정도 만에 고점 대비 한 70% 정도 빠져서 충분한 이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자, 일본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이제 추세선을 나타내는 이제 검정색 기준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일봉상의 기준선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유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현재가부터 12,500원 라인대까지 여유 있게 분할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 부근인 16,500원. 자, 선절 라인대는 이제 공모가 가격인 10,000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TSMC의 호실적 예상되는 가운데 이 종목 TSMC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반기 CXL 상용화를 노리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매수가 밴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목표가 16,500원, 손절가 10,00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마지막 종목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해당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과거부터 지금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술력이 있어서 주목받는 기업이었는데요. 신규 상장한 지는 얼마 그리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상장 이후 2년 만에 기술 수출을 이뤄내게 되면서 최근 흑자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도 6월 달에 지금 APB 다시 R3 자가면역 치료제를 기술 수출에 좀 성공을 했고요. 실제 이 기술 수출에 성공하고 나서부터 임상실험이 이제 곧 하반기 지금 이번 연도 내에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기술 수출이 이뤄내게 되면 만약에 뭐 5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5천억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거든요. 계약금 일부를 받고 진행 상황에 맞춰서 뭐 임상 실험에 들어가면 추가적인 마일스톤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보통 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임상 실험이 진행됨과 동시에 마일스톤을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더욱더 이루어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기술 수출을 첫 번째로 진행했었던 지금 이제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임상 실험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근본적인 실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기술력적인 이 플랫폼이 인정받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해당 종목을 말씀드리면 너무 높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이 뭐냐면 최근 증시 대비해서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코스피 증시는 지금 하방 추세에 좀 들어갔잖아요. 제대로 이제 반등세를 나오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에 반해서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방 추세를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 대장주의 흐름은 제가 뭐라고 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섹터가 올라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대장을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 큰 문제 없는 이상 지금 2025년도 1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봐서 현재 자리 조금 비교적 높아 보인다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단기 상승세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칼같이 잡고 공략을 하신다면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신고가 이제 막 뚫기 시작한 종목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나서 종목이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에이프릴바이오도 직전 고점을 딱 뚫고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매수가 자리 같은 경우에는 25,000원짜리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어제 추천주는 좀 눌림목에 잡으시는 게 좋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잡을 자리를 안 주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종목 25,000원짜리 바로 현재 가격에서 매수 들어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27,000원짜리를 일단 단기적으로 잡으시고 손절까지는 24,000원짜리 잡고 가시면 여러분께서 단기 수익을 보신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에이프릴바이오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바이오 종목을 공략해 주셨습니다. 단기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시해 주셨거든요. 상장 2년 만에 기술 수출에 성공해서 흑자 전환 예상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5,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 24,000원 잡고 대응해 볼게요. 자,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